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불안감, 여기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 시장이 역시나 부담이었고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후자보다는 악재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내일은 어떤 테마와 종목으로 접근해야 시장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장의 불안감이 오늘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전형적인 전략 후강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길게 달려면서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조금 크게 만들어지는 시장인데 사실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니까 막 불안하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비교해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붕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증시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잘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로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선방한 오후장이었다. 이렇게 시장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8월 말에 소개해드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었던 SPG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SPG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데 급등 나와줬고요. 가격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차 목표가 달성을 해서 이제 그동안 조금 쉬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종가까지도 이제 강한 상승세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더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3차 목표가 41,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서 좀 길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가 라인은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는 36,000원대를 깨면 또 이제 힘이 다시 한번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익절가 라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을 하면서 포트 5위로 올라오게 됐고요. 베스트 종목 수익률 현재 50%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요? 네,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키워드가 AI 버블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을 수 있는 AI 붐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꼭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네, AI 쪽에 대한 모멘텀 중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용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 열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대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되는 전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철 계절성 특정 때문에라도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 아랍 쪽으로도 AI 좀 데이터 센터의 설립을 참여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 여기서 필수적으로 AI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나 인프라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장점으로는 뭘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다 후퇴다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기와는 무관하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필수 인프라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이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던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 사항으로 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조업 공장 증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도 6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결국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맞물리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변수나 리스크가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산업을 끌고 가는 게 국가 정책 위주로 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난이도 굉장히 높고 우리가 갑작스러운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점 아직까지는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수주가 막 그렇게 빠르게 찍히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적인 의존도로 먼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세론이 좀 급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우선적으로 테마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붐이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테마는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뭐 기사나 관련 리포트나 제가 읽고 또 읽어봐도 AI 덕분에 반도체 쪽은 슈퍼 호황 사이클이라는 게 변함이 없는데 왜 자꾸 AI 이 버블이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슈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 AI 버블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네. 한은 총재께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한 게 AI 버블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크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달래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반도체의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는 치플레이션이 온다.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지 여기에 품귀 현상까지도 형성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우려감에 하락을 하는 거는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투자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버블이라고 하고 누구는 수요 덕분에 절대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우리가 핵심을 두고 장점을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이제 하락할 만한 이유가 딱히 거의 뭐 셧다운까지 끝났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명분이 없어서 이제 틈만 나면 심심하면 AI 버블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나 성장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는 거는 내년에 슈퍼사이클이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더 높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 변함이 없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조심하면 좋을 만한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배터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입장에서 지출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출이 좀 더 부담스럽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다른 반도체 밸류에이션 기업들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 중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인 외교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좀 피해가 한국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투명하지 않다는 점, 단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테마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고요. 내일은 어떤 테마에 힘을 실어볼까요, 매니저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장의 부각을 덜 받은 인프라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인프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미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약에 들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130%가량 이제 반등이 나오고 다시 가격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크다라는 점이 좀 좋은 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케이 파워의 주요 협력사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상용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걸 가장 빠르게 할 게 바로 뉴스케이 파워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SMR 상용화에 맞물려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속도전,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SMR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원전 중에서 AI 인프라 중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말 이후로 조정받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서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최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1차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6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요즘 테마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어떠한 테마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